자,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자,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이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후베이 외에도 다른 이 중국 전역으로 이 입국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7일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내놨고요. 또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최초 환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시간, 그리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간,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방역활동의 근본입니다. 왜 그걸 늦추느냐? 그런 사건이 생길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질병이 이런 상황까지 도달될 수 있으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지연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사망 역시도 최대한 지연을 합니다. 이 질병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정해진 유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 늦출수록 유행 기간에 있어서의 피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소위 말하는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입니다. 그것들은 입국 과정에서부터 통제를 하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역이라는 걸 하는데, 검역은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찾아내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서 쉬는 동안에 열이 나면 신고하십시오. 협조가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와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출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한 통제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와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이제 배출합니다. 그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에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돼요?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적게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신종플루는 멕시코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70일까지 늦춘 거고요. 그러나 코로나19는 바로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지역사회 감염이 불과 28일 만에 생긴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구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환자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 국토가 다 코로나19에 오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환자가 지금 없습니다. 전부 연결고리는 신천지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지역사회는 청정지역이에요. 그 청정지역을 지키려면은 지금도 들어오는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 중국을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을 금지하든 아니면 입국을 와서의 격리를 중국처럼 시키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내에서의 바이러스 총량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시면 얘기해 주시죠.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신종감염병이 생기면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 차단 전략을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유입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감염 관련된 학회 단체들이 초기에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환자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수를 좀 줄여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입국 금지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제한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검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뭐 중국인 또 우리나라 교민이 돌아오고 또 외국인이 중국을 거친 사람 뭐 다 합쳐서 한 3만 명 이상씩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를 도저히 걸러낼 수 없는 검역량이죠. 그래서 검역이 가능한 수준, 효과적인 검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청은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명 수준까지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단 전략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론 차단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완화 전략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33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태리는 뭐 이란 이런 데 많이 감염이 돌고 있으면서 오늘 보도를 보면 이탈리아를 갔다 온 한국인이 감염이 돼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면적인 봉쇄에 해당되는 차단은 거의 이제 실효성을 잃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입국 금지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검역이 해야 될 그런 그 능력치 내에서의 그 입국자 수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 지역사회 유행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완화 전략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면은 그쪽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편안한 얘기예요.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40개 국가 가까이를 다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네, 우리가 이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면 저희도 좋겠는데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만약에 전면으로 했다면 그럼 거기에 다수인은 한국인이 입국 금지 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최대 무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2월 4일 공시부터 정부가 전 세계 어느 곳도 하고 있지 않은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거는 후베이성은 뭐 이미 안 되니까 막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중국 전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주소지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소지의 연락처 확인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링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 있지 않으면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그때 2월 4일 공시 이후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 실효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는다 안 막는다가 아니라 저희가 막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어떤 외교나 경제나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하고 있는 조처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다행스럽게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환자는 지금 거의 생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 입국 절차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감염의 위험을 막으려면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하는 중국의 모델을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그러나 개방된 시장 경제 하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역으로 지금 우리 교민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중국의 입국 조치를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박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요거 잠깐 비춰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지금 들고 계시면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일 큰 동그라미가 후베이성이잖아요. 이 처음부터 후베이성만 막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뚝에 구멍이 커다랗게 작은 구멍 여러 개인데 이것만 손바닥으로 막으면 뭐하냐 이제 이러면서 전역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지금 수만 명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아까 전병률 교수님이 제가 하려는 얘기를 너무나 똑같이 정확히 하셔서 그거를 그냥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로드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염원이 해외에서 오는 감염원은 하나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오는 감염이 없다? 우리가 검사를 안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다 오는 사람을 다 검사하나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가능한 해외에서 오는 유입을 줄여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더 이거를 자원을 쏟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열 재고 체온 재고 그런 거 문진 다 쓰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는 너무 독특해서 무증상 감염이 너무 많고 그 목이 약간 칼칼하고 아주 마일드 경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그때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검역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걸 쏟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이제 또 지금 무증상이 막 와서 돌아다니는데 그러고 나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통계 안 잡히는 거지 얼마나 바이러스를 뿌리고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런 유학생이라도 막아라. 유학생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19,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중국 학생이 오지도 않고 우리도 안 가고 상호 그냥 당분간 움직이지를 말자. 그게 오늘 바로 오늘 오후에 뉴스가 나서 저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또 대학에서 기숙사도 뭐 방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 하루에 20-30만 원 하는 그 좋은 캠핑카를 쫙 갖다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요. 저 학교가 무슨 죄냐. 거기다 뭐 그냥 그 도시락 갖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넷플릭스 깔아주고 이렇게 수만 명의 유학생들을 우리가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겠대요. 아니 우리 국민은 지금 마스크도 없고 보호 장비도 없고 그러는데 그 캠핑카에 얘네 한 명씩 재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거는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거를 극복하면서 이제 신환이 줄어든다. 우리는 중국같이 할 수 없어요. 거기 의심되는 사람들 집에다 놓고 밖에서 문 잠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의 그 검역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꼭 중국이 이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기서 저러니까 우리는 막을 필요 없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다 정보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학생 못 오게 하는 거는 참 잘했다. 있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쏟아부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유학생 문제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또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28일 오후에 그 한중 양국이 우리 유학생이 중국에 가지도 않고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오지도 않는 이제 지금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도록 상호 권고하자 뭐 이런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권고 수준이라서 뭐 무조건 못 오게 막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 대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중국인 유학생 대책은 네. 어떻게 해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입국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그걸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고민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온 학생들 자체가 그냥 환자다라고 가정하면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온 사람이 모두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특정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중국 학생들을 전원 불렀습니다. 2주 전에. 미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미리 14일을 격리를 시켰습니다. 입학 전에 미리 격리시켜서 안전한 학생들을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학교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병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학생이건 중국 학생이건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방식까지 꼭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단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이번 학기 공부하지 마. 넌 나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 정말 정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입국이 금지되거나 입국을 제한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외교부가 집계를 했더니 65개국에 맞습니다.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포비아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까 잠깐 저희가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중국의 경우에는 뭐 중앙 정부가 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지만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들을 격리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런 일이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외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아까 주실까요? 그 유학생 얘기를 조금 끝내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심 환자가 7만 8천 명이고요. 검사 중인 사람이 3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2,337명. 이미 7만 8명 몇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미 유학생이 3만 명이 있거든요. 학습권 좋죠. 다 가르쳐야죠. 우리도 뭐 국적 상관없이 다 가르쳐야 돼. 지금 우리는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의 지금 계약을 몇 달 미룬다고 뭐 생명권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이 3만 명을 데려다가 걱정을 하느냐. 저는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뭐 꼭 그렇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뉴스에서 보면은 우리 상사원이 자기 아파트에 못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 집에 못 들어가서 호텔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간 사람 바퀴벌레 나오는데 그런 데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금 우리가 이 마당에 그거 우선으로 한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 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다르다. 우리 알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유학생 받으면 안 되고 입국자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네, 이 코리아 포비아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우리 외교부가 제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서요. 네, 저는 야당이고 지금 외교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이걸 해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너무 창피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이거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의협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거를 좀 멈추자. 일주일이라도 정말 움직이지 말고 집안에서 격리하고 지금 외국을 가서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몇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고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먼저 컨트롤을 하고 이게 좀 회복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구태 우리가 이때 왜 외국인 유학생까지 우리가 걱정하느냐. 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이거 먼저 해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외교적으로 이 코리아 포비아를 좀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전병일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형태는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을 깊이 모르는 곳에서는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외신을 통해서 보면 특히 일본 의회가 한국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 수를 점검해내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이 계속 확진자로만 확인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체 채취하고 바로 가는 이런 방식도 고안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체 채취와 검사와 확진자를 걸러내는 이 과정이 좀 국내에서와 똑같이 좀 투명하게 외신에 왜곡 없이 잘 보도되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는 지금 정말 굉장히 단단한 각오를 통해서 초기에 경증 단계에서 모두 필터링 해내서 더 이상 다른 많은 지역에 포괄적인 지역 확산을 막는 곳에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 이제는 요 다음 주가 기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입장이 있고요. 이 문제가 외신에 왜곡되지 않도록 잘 보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전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도 왜곡되지 않게 잘 보도되도록 하는 것도 외교적 노력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